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몽과 야경증 완치 자녀 부모 훈련입니다. 네, 악몽 아주 나쁜 꿈이죠. 대개는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신체 손상의 위협이 있거나 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려는 노력, 이게 이제 악몽이죠. 아주 어렸을 때는요, 괴물이 등장합니다. 괴물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꿈, 또는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납치자가 나타나요. 악한이 나타나서 나를 납치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된 스토리가 되죠. 깨어나면은요, 아무래도 울게 되겠죠. 또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작을 한다든지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또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든지 아니면 맥박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증세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깼으니까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도 상세히 기억을 하죠. 내가 쫓기다가 깼다. 이렇게 이제 꿈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잠이 들게 되는 거죠. 악몽이 발생하는 시점은요, 잠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가까워서 이 악몽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다시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잖아요. 그러면은 생생하게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고 내가 깨서 그걸 부모한테 얘기를 했고 다시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악몽은요, 한 3세부터 6세 사이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악몽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본인의 고통이 클 때, 그리고 자주 발생할 때, 그러니까 한 주에 2번 이상 발생할 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잠자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가 생겨요. 그러거나 아니면 낮에 활동에 지장을 줄 때, 일상을 수행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학습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부모한테도 이게 부모의 수면을 갖다가 방해하잖아요. 부모의 이 수면 방해가 클 때, 이럴 때가 악몽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야경증을 볼까요? 야경증이 말이 좀 생소하죠? 그럼 이런 말은 어떨까요? 수면 중 경악. 경악. 경악한다는 거죠. 밤에 이제 깹니다. 깨는데요. 정말 비명을 질러요. 크게 울거나 비명을 지르고요. 거기다 더해서요. 막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하든지, 무엇을 짚으려고 하든지, 그러거나, 이제 증세가 심한 게 뭐냐면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어요. 그리고 맥박이 빨리 뛰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눈을 보면요, 동공이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달래주거나 이렇게 깨우려고 하잖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오히려 동작이 더 커져가지고 그 깨려고 하는 부모를 갖다가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깨려고 하는 게 이 야경증을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또 몇 분 만에, 짧으면 1분, 길면은 10분 만에 이렇게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또 스스로 잠에 빠집니다. 아침에 이제 깨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밤에 너 그랬는데 기억나냐? 그러면은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모하고 승객을 했잖아요. 이것도 기억을 전혀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야경증인데요. 야경증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는 아까 악몽보다는 조금 더 늦을 수는 있습니다. 4에서 한 12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가 되면은 대부분이 스스로 낫습니다. 이 야경증은요, 사실 본인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가 고통이냐? 부모가 고통이죠. 가족이 고통이고요. 그 광경을 보면요, 다 놀래요. 이거 큰일이구나. 다 놀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고통이죠. 그래도요, 몇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좀 있고요. 낮에 더 존다든지 하는 수면 장애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동작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손을 갖다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이런, 다치는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은 역시, 이제 가족에 대한 고통이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악몽은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가족도 고통이긴 하지만은 본인의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몽과 야경증이 어떤 건지는 아셨으니까요. 악몽과 야경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악몽과 야경증의 원인을 알려면은요, 수면 주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네, 그래서 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걸 한번 보실까요? 네. 잠은 이렇게 일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면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수면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렘 수면이라는 겁니다. 렘 수면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이제 4개로 그려져 있는데요. 4개에서 한 7개 정도. 네, 이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렘 수면이 있고 다른 수면을 비렘 수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숙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이제 잠이 처음 들면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시 렘 수면이 되고, 이렇게 렘 수면은 이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깬 건 아니에요. 다시 또 깊은 잠에 빠지고 또 렘 수면이 또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깰 때, 여기서 이제 깬 거 아니겠어요? 깰 때, 꿈을 갖다가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꿈들은 기억 못 해요. 이 꿈들은 깊은 수면에 빠졌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고요. 우리가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깨어나기 직전에 꾼 이런 꿈들을, 아니면 요 꿈을 갖다가 기억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는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지면 몸을 안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렘 수면에서는 몸이 마비가 됩니다. 단지 눈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렘 수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렘이라는 게 Rapid Eye Movement. 네, 그래서 이제 눈은 움직이는데 몸은 마비가 돼 있어요. 반면에 이 숙면 시에는, 깊은 수면 시에는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경증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때 생깁니다. 한두 시간 후에. 네, 주로 생기고요. 악몽은 이때 생깁니다. 꿈이 많을 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악몽은요, 이 꿈을 꿀 때 제가 움직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는 거죠. 네, 깹니다. 실제로 악몽을 꾸고 나서 깨는 거죠. 반면에 야경증은요, 이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깨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깰 수가 없어요. 의식도 없죠. 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악몽과 야경증의 원인, 네, 이렇게 수면 주기가 이제 이거 성인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완성돼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을 거쳐서 성인이 될 때 이게 완성돼 가잖아요. 완성돼 간다는 거는 뭐겠어요? 미성숙하다는 거죠. 그 미성숙의 과정에서 악몽과 야경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만 미성숙 때문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요인이 이제 더 얹어지는데, 그 다른 요인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이의 심리적인 힘듦. 네, 그게 불안이기도 하고 우울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숙면, 아이가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예민함. 네, 더 예민한 아이가 더 이런 문제를 더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TV, PC, 스마트폰, 아이들 경우에는 태블릿이 되겠죠. 네, 태블릿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은 주로 실내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접하면 이게 덜해요. 네, 그런데 실내 생활만 접하면은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네, 악몽과 야경증 완치, 자녀 부모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부모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뭐 악몽과 야경증 이걸 병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보다는요, 정상적인 뭐 성장 과정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어차피 청소년이 되면은 다 낫습니다. 네, 저절로 낫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문제시 따라서 놀라지 마세요. 네, 이거 가지고 놀랄 거 없습니다. 크게 뭐 머리가 잘못된다든지, 뭐 내가 망가진다든지, 바보가 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놀라지 마시고요. 빨리 고쳐야 되겠다. 네, 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악몽을 꾸니 아기가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을까? 그래서 이제 다들 보호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악몽을 안 꾸게 할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보다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스로 대처하게 하기. 물론 이제 그 스스로 대처하게 할 때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갖다가 옆에서 함께 해주면 됩니다. 뭐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아이들 입장에서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그때 뭐 부모랑 얘기하기, 뭐 인형 껴안기,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러니까 깼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거 하기, 아니면은 그냥 악몽 자체를 무시하기,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네, 스스로 대처하게 하기를 하는 겁니다. 야경증은요, 네, 옆에서 지켜만 봐주기입니다. 네, 본인은 뭐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을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게끔, 네, 그리고 이 침실 환경을 갖다가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뭐 이렇게 넘어졌는데 뭐 뾰족한 게 있어 다친다든지, 아니면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안전한 침실 환경을 만들어 주기, 이게 이제 부모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제가 5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요인이 심리적인 힘듦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흔한 심리적인 힘듦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분리불안, 또 뭐 형제 갈등, 시블링 라이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동생과의 갈등,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생활, 그리고 단체 생활하면서 오는 비교,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집안에 상실이 있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형제, 뭐 그런 일 흔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형제가 죽었다든지, 하여튼 상실이 있을 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이것도 상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심리적인 힘듦이고요. 네, 이걸 찾아내서, 네,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둔감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민감하니까 얘는 민감한 아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보호하는 게 이제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도 둔감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둔감 훈련이 게 뭐냐면은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아이가 점진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압도적으로 다가가면은 이제 더 겁나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다가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둔감 훈련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가 숙면 훈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되게 이제 이게 잠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재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말 독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이것도 독약이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만 강조하는 겁니다. 네, 기상시간만 강조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너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우지 마세요. 네, 잘 재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숙면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잠은요, 네, 재워서 자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의 몸이 스스로 자는 거거든요. 네, 깨워도 애들은 자요. 아무리 깨워도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몇 시간을 자야 된다? 네, 또는 10시에 자야 된다? 뭐 그래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아이가 자기만 스스로 잠에 빠져서 자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숙면이 시작되고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몇 시가 됐든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당연히 TV, PC, 태블릿, 가급적이면은 뭐 그냥 보통 아이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또 장점도 있고요. 악몽이나 야경증이 있다면은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실내 생활보다는 실외 생활, 즉 자연 환경 접하게 하기. 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시겠지만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자연 환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근시도 안 생기고요. 우울증에도 안 빠지고요. 이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이런 것도 안 생기고요. 비만도 안 되고요. 네, 거기다가 악몽, 야경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 아이가 악몽 또는 야경증으로 시달리고 있나요? 네, 그러면은요, 내 아이와 함께 쉽게 대처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에 완치하거나 아니면은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